안녕하세요. 인생 그래프로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오늘은 공책을 바꾸지 않아도 학원을 바꾸지 않아도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자녀의 공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한숨, 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살짝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성적은 새 학원, 새 과외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사주 구성에 맞는 방식을 찾았을 때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타고난 기일의 결에서 출발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주 구성은 아이가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정리하는지 보여줘요. 쉽게 말해 받아들이는 영역, 꺼내는 영역, 붙들어주는 영역이 어떤 균형으로 놓여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할지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행의 십성과 강약에 따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붙들어 놓을지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이제 1천간을 보고 목화토금수를 알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 1간의 학습 포인트는 언어, 읽기, 아이디어의 확장이 강합니다.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부를 채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계획이 있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짧고 잦은 세션, 마인드맵 개요 잡기가 되게 잘 맞습니다. 다음은 화일간. 화일간은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발표, 토론, 표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할 때가 공부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대부분 이런 화일관들은 자존감이 좋기 때문에 잘한다 하면서 엄마한테 그 내용 설명해 줘봐, 이렇게 말할 때 공부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토일간의 아이들은 근성이 있는데 머리는 좀 늦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완벽하게 올라가거든요. 노트 정리, 그리고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토사주 애들이 자리는 잘 앉아 있어요. 공부는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맞죠. 특히 요약과 오답 노트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금일간의 학습 포인트는 규칙, 문법, 체계화에 강합니다. 주로 이런 금일간들은 체크리스트나 퀴즈 형식으로 문제집과 내가 대화하듯이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나씩 체크하는 금일간의 장점을 피곤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했니 안 했니만 잘 보셔도 금일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평화롭게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일간 아이들, 탐구, 질문, 몰입형 학습이 장점입니다. 대부분 이런 애들은 같은 나이대 또래 애들과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그 얘기를 통해 경험을 만드는 편이 효율적이죠. 대부분 이런 애들은 이런 토론의 끝에 자기만의 체계를 정립을 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질문 리스트를 스스로 만들게 하면 성장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1천간 중심으로 해서 인성이 강한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강의, 독학, 읽기 기반 흡수가 빠릅니다. 부모는 자료를 골라주고 진도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쓰기, 말하기, 실습형 과제가 잘 맞습니다. 배운 것들을 바로 꺼내보게 하세요. 결과물 중심의 평가가 동기를 높입니다. 우리 아이는 관성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다면 시간표, 규칙, 평가 루틴에 맞춰서 루틴만 지키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서 루틴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주간계획표나 모의고사 일정처럼 목표에 대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장치를 정해놓고 주간계획을 따라가는지 모의고사를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재성이 두드러지는 사주의 아이면 목표, 보상, 반응이 큽니다. 넌 이거 하면 뭐 할게, 이렇게 주간 성취와 소소한 보상 설계가 되게 좋습니다. 주로 재성이 있는 애들은 뭐가 걸리면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를 되게 경계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성이 강한 애들은 그런 걸 통해서 성취를 하면 보상이 온다는 이런 사회적 체계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겁을 활용하는 사주를 가진 아이면 그룹 학습, 스터디, 가벼운 경쟁이 동력이 됩니다. 역할 분담, 서로 설명해주기 활동이 효과적이에요. 동시에 혼자 깊이 몰입하는 시간도 의도적으로 확보하면 좋죠. 부모와 자녀의 조합, 부모와 자녀의 사주 원국에서 일천간과 월천간의 구성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향력이 어떻게 아이에게 닿는지 원국에 나와 있어요. 월천간은 부모, 즉 집안의 에너지가 아이에게 투영되는 창과 같아요. 이 창이 아이의 중심인 일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부모의 개입이 촉진제가 되는지 한 발 물러섬이 날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천간은 가정이 아이의 공부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는 거죠. 생하는 구조에서는 엄마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집중을 살리고 학습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반대로 극하는 구조에서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아이한테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이때는 개입을 줄이고 자유를 넓히는 편이 효율적이죠. 아무리 첫째 둘째라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길할 때와 흉할 때가 결과가 다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천간이 주도적인 과목이고 월천간이 병화로 나를 키워주는 구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엄마의 개입이 학습 촉진제로 작동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오늘의 목적을 세 줄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개념 단원 습득, 문제 유형 2가지 확인, 기록 1페이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깊게 품는 아이는 1대1 과외가 유리하고 과목 배치도 아침에 이해 중심, 저녁에는 반복풀이로 나누면 성과가 빨리 붙습니다. 엄마의 체크가 부담이 아니라 안전한 가드레일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일천간이 표현력이 좋고 즉흥 반응이 빠른 화 일간인데 월천간이 추진을 강하게 거는 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집단으로 넘기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학원 혹은 또래, 정해진 시간표, 이 세 가지를 돌리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효율이 좋죠. 가정에서는 길게 설명하기보다 과제의 범위만 정해놓고 과외로 프로젝트형 혹은 팀별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엄마가 밀어주는 거를 애가 다 흡수를 잘하게 됩니다. 이런 사주 구조일 때는 그냥 잘해요. 일천간이 섬세하고 깊게 파고드는 수일간의 경우 월천간이 토의 월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한 지시와 세세한 코칭은 아이의 자율성을 빠르게 접게 만들죠. 이 조합에서는 환경 세팅이 핵심입니다. 조용한 공부, 최소한의 도구,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수일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말해서 이것만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약간 자유방임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대는 관계일 때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받아주고 커버해주는 역할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일천간이 안정지향형인 토일간이고 월천간이 외부 자격을 넓혀주는 목월간이라면 작은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학원과 과외를 동시에 쓰기보다 한 번에 하나의 자극만 주는 것이 좋아요. 애가 성취하는 걸 보고 속도 조절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짤 때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좋죠. 이렇게 구성들이 특정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주들이 있어요. 애가 커갈수록 얘기를 하면서 엄마 난 이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일천간과 월천간의 관계를 읽으면 아이가 과외와 학원 중에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부모의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말투와 어떤 질문하는 게 좋은지를 커가면서 서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내가 얘랑 극되는 사주거나 길한 사주거나를 알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극하는 조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랑 상담하는 분들 보면 극하는 조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대화하지 마세요. 기록과 내용으로 아이가 자기 기록을 남기고요. 엄마가 그 기록을 받아주는 형식이 서로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문필로 대화한다, 문자로 대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이한테 말을 했을 때 뭔가 점점 커가면서 충돌이 난다. 그러면 대화와 이야기가 훨씬 더 좋은 관계고, 직접 말을 하면 우리는 사주상 극관계라서 트러블이 나고 있는 관계일 수가 있죠. 아이의 오행을 안다면 공부 방법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 중에서 목일 때는 화가 들어오면 좋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거 아시죠? 그거를 달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도를 나갈 때가 따로 있고요, 진도를 나가지 않고 복습을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수록 항상 효율이 좋아지는데, 애가 운이 좋을 때는 진도로 더 나가고요, 애가 운이 나쁠 때는 진도로 안 나가고요.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점점 누적이 되면 다음 운에서 자연스럽게 성과를 내려고 도전하게 되고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성적은 그 위에 더 올라가게 되고요. 사주를 안다는 건 거대한 비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게 아이한테 적절하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른의 지혜죠. 공부는 설계를 해놓고 과외로 학원으로, 지금은 진도를, 지금은 복습을, 이 6가지만 명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저의 사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들 보니까 과외 선생님 사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주에 맞는 선생님이 얘를 잘 끌어올리니까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효율이 더 좋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사주가 길하다면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나은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사주 구성은 공부 방법의 지도 방법이 나온다. 둘째, 일천간과 월천간의 관계가 길하다면 부모의 개입과 자율의 경계를 잘 정할수록 효율이 좋고, 만약에 둘이 안 맞는다면 과외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셋째, 성과가 붙는 시기를 알아두면 그 시간에는 좀 더 진도를 빼고 성과가 덜한 시기에는 복습을 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세 가지를 일상에 가져오면 공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밸런싱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아이를 차와 같이 운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를 우리가 몰라서 우리 아이를 우리가 커버를 못하는 걸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부모님들께 이러한 월 1의 관계라던가 아이의 성향과 나의 관계에 따른 그런 컨트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일천간과 나의 일천간, 혹은 아이 사주에 나오는 아이의 일과 월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나시면 좀 더 현명한 부모가 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황금우추 남택스였습니다.